불륜 빌런 1위. 불륜녀의 아이가 더 중요한 남편. 야, 이거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아니 그러진 말아요. 그건 범죄야. 저 이거 하고 나서 야. 오히려 손깔이 더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듣고 싶지도 않은 내용이고. 근데 중요한 건 남편 역할을 내가 해야 돼. 잘하실 거잖아요. 저는 7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4년 전 코로나 때문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남편 월급이 줄었고 저는 식당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작은 남편 차에서 발견한 자동차 장난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웬 장난감? 근데 영우가 쓰기 너무 애기 건데? 그거 우리 저기 거래처 있지 담당자. 아들 선물이야. 아들 선물이야 선물. 뭐? 선물이야 선물. 이거 비싼 걸? 아니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비싼 선물을 줘? 중요하잖아. 중요한 사람이잖아. 또 바이어 얼마나 바이어 영어 알아? 아무 모르지. 그거 뭐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아유 내가 그거 다 알아서 하잖아. 어련히 알아서 안 할까 걱정. 이거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죠. 여보세요?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했지만 왠지 걱정이 돼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아니 갑자기 왜 왔니? 그곳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르는 여자 그리고 5살 난 남자애랑 같이요. 뭐죠? 이게 근데 왜 시댁에 있지? 여보 말도 없이 웬일이야? 왜 왔어 여기? 여기 여기 영숙 씨 우리 회사 직원. 인사해. 느낌이 확 왔습니다. 둘이 뭔가 있구나.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시댁이라 꾹 참았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아무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이 여자와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확실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물었죠. 아까 그 사람 누구야? 솔직히 말해. 만나는 사람. 진짜 거짓말할 생각도 안 하더군요. 애는 당신 애야? 아니야 애는 아니야. 그 전 남편 사이에 있던 애야. 그때 그 장난감도 그 남자의 거였겠네? 너 우리 영우한테 제대로 된 장난감 하나 사준 적도 없잖아. 그럴 거 살 돈 없다며. 근데 그 여자애한테 장난감을 사줄 돈 있어? 어디서 났는데? 시끄러워. 그거 내가 알아서 그거 내가 번 돈이야.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이 수상해서 남편 핸드폰으로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야, 네 월급 안 줄었더라? 따박따박 나오고 있던데? 그리고 너 작년에 대출받은 건 그거 뭐야? 2천만 원 어디다 썼어?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근데 핸드폰 뒤졌어? 야, 맞으면 뭐 네가 갚아줄 거야?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너 진짜 그 여자한테 있는 거 다 갖다 바친 거야? 진짜 네 애 아닌 거 맞아? 진짜 미쳤어 너? 저 이혼해야겠죠? 하지만 아직 아빠가 필요한 우리 영우를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합니다. 야, 와, 이거 시댁에 어떻게 갈 사이가 되죠? 이거 너무 봉지인데? 아니, 이 남자 무슨 복지사야? 응? 복지사예요? 인류 복지사? 모두 다 사랑하게? 그래서 혈육에 내 아이도 있지만 혈육이 아닌 아이도 아닌 사랑한다는 아이를. 거야? 그것도 야. 5살짜리 애를.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일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은 눈 멀고 잠깐은 마음 멀어서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이 사람이 만약에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그렇게 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A라는 곳에서 충성하지 못했던 자가 갑자기 B라는 곳에서 충성할 수 있는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롭게 애 데리고 만난 그 여자도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어떻게 이런 남자를 만났냐? 그러게 똥을 봤네. 애가 진짜 아닌 게 맞을까요? 자기 애가. 그거는 저기 국과수에. 아니,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이미 내 자식과 다름이 없죠. 이를테면 누구나 다 사랑에 눈멀어서 그렇게 약조를 하고 그렇게 혼인을 해요. 그 혼인을 해서 살다 보면 이 사람하고는 그 사랑이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사랑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어요.
정말 우리 집에서 내가 산다는 게 재미도 없고 어이도 없고 그리고 그냥 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불행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꼭 다른 사람이 나타난다. 내가 나약해졌을 때. 그렇죠. 그건 그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야. 내가 그를 바라본 거지.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내가 그를 찾은 거예요. 발굴한 거라고. 그래서 위기가 딱 발생했을 때 이때 위기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은인의 감정이 생기고 이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호의의 이 범위가 커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처럼 느껴지거든요. 종교네 오. 착각이에요. 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태로울 때 만난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건태롭다고 생각되는 상황에도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이 사람하고도 지낼 만하다 그 사람이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인생이 다 지루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로울 때 사람 만나지 말라 그러잖아. 근데 계속 외롭다. 옆에 있는데도 외로울 때가 있죠. 아니 근데 원래 부부라는 게 같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인간이 아닌데 태어나서 나는 없는데. 벌써 그럼 어떡하니? 나는 하나도 안 외로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도 그런데. 사랑이 넘치는구나.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이미 지금 시댁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댁과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게 당연히 청구가 되죠. 근데 이거는 위자료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자료가 많아봐야 3천이에요. 그럼 보통 한 1,000만 원, 이 정도면 뭐 한 2천에서 뭐 3천 사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최악의 경우 이걸 내 몸으로 혹은 내 세월을 돌이킬 수 없으니까 돈으로라도 환산해가지고 받겠다는데 이 상처가 2천만 원, 3천 원 그만한 밴드로 우리가 붙여집니까? 안 되죠. 이미 심장이 터졌는데. 근데 저 같으면 이혼 안 해줘요. 이혼을요? 저 같으면 안 해줘요. 저 여자 때문에? 아니요. 그래서가 아니라 이혼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엔 내가 원할 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청한다고 내가 이혼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원할 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 시가가 이런 상황이 됐어. 온 시가 모든 가족들이 다 함구했어. 공범이에요. 네. 공범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적어도 복수의 사람들이 내 인생을 두고 조롱한 겁니다. 그죠? 저 같으면 쉽게 이혼 안 할 것 같아요. 쉽게 이혼 안 해주고 그냥 그래 이혼해주지 마 이러고 되게 재밌게 저 시댁에서 살면 어떡해요? 다 같이 모여서. 아니, 저들 그렇게 살긴 하겠죠. 근데 분명한 건 아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아이에 대해서도 부모는 공동의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부양의 의무가 있고 이런 의무들이 있어요. 이런 의무들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뭐 해야 되냐면 채집을 해야죠. 자료들 여러 것들 해가지고 시간을 쭉 두고요. 우리가 이제 재산 분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재산 분할이라는 게 있어서 재산 분할은 어느 정도 시기가 좀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적절한 시기까지 기다리세요. 그 사이에 미용도 하시고요. 예쁘게 내 삶도 내 건강도 잘 지키시면서 절대 쓰러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복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복수를 해? 왜 그런 사람에게 복수하느라고 내 인생을 씁니까? 전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 몸 잘 관리하고 내 삶 잘 관리하고 아이도 별 문제 없이 잘 키우세요.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재산이 좀 모였을 때 재산 분할 하시고요. 그럼 아이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정 시기가 되면 아이들은 전혀 모르는 바보가 아니에요. 금방 눈치채요. 그리고 나서 아빠의 존재를 물어보죠. 눈치챌 것 같아요. 이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아이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아이가 너무 어릴 땐 굳이 물어보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애가 조금 커서 아빠를 그려야 할 나이가 와요. 그림으로. 근데 그때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있거나 사진이 있거나 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빠가 그렇게 특파원을 가잖아요. 아니면은 뭐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주재원으로 가거나. 그러니 아빠 지금 사우디에 있어. 이런 사우디에 식으로 있어. 거짓말하고 그러죠. 아이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불륜을 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면 불륜을 한 내 아버지 곧 나의 피의 절반은 내 아버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피를 가진 나라는 사람, 나라는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에도
천천히 설명하셔야 됩니다. 네. 말을 천천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빠가 어느 시점에 꼭 너에게 중요한 존재인지, 또 아빠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셔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세계관을 망가뜨릴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 그렇게 나에게 못되게 그렇지 내 남편이 내 아이 아버지에서의 권리까지 박탈당한 건 아니에요. 그가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아버지의 권리가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건강한 거짓말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너무 적나라하게 혹은 너무 잔인하게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아이 어머니의 그 불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욕망의 노예, 불륜 남녀 빌런왕, 불륜녀의 아이가 더 중요한 남편, 광수에게 먹이는 2호선의 사이다. 당신은 당신 아이에게 범죄하고 있다. 그래.